드리겠습니다. 오늘 POT 동안 클리닉 진행을 맡은 강사 정소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동안 클리닉이 진행되는데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만큼 많이 얻어가실 거예요. 네. 오늘 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에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이게 제가 처음에 뉴스킨 만났을 때 얼굴 피부가 이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죠. 네. 예전에는 여드름이 엄청 심했고 지금은 요 부분만 찍어놨지만 온 얼굴이 다 이렇게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을 어떻게 만났냐면 저는 이제 친고모가 소연아 너 피부가 오랜만에 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 고모가 그 관리를 받는 데가 있는데 너도 한번 관리를 받아봐 하고 처음에 관리를 받은 게 뉴스킨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 제품을 보고 아 내가 그냥 무심코 사용했던 화장품들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화장품의 진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조금씩 화장품을 브랜드 체인지 해가면서 써가 보니까 피부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뉴스킨 회사도 조금씩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고 영양사로 취직을 해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첫 직장 치고는 그리고 괜찮다, 영양사 치고는 보건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일을 할 때쯤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처음씩 강의를 들어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갈 때였는데, 강의를 들어보고 뉴스킨에 와서 본 사람들과 보건소에서 보는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다 직장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오늘 회사 가고 싶어 이러면서 일어나시나요? 아 회사 가기 싫어 이러면서 일어나잖아요. 아 회사 가기 싫다 이러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뉴스킨에 와서는 사람들이 다 웃고 있고 다 행복한 미래만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진짜인데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뭘까 알아봐야지 하면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오셨을 때 혼자 제 발로 오지 않으셨잖아요. 뉴스킨은 나에게 전달해준 스폰서라고 하죠. 스폰서님이 계시는데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지금은 이것보다 더 많이 변하셨는데 처음에 만난 거는 이제 뉴스킨은 화장품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화장품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같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중에 티그린이라는 제품으로 먼저 만나셨어요. 그때 이제 보험회사에서 19년 8개월 동안 일을 하셨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근데 그때 이제 뉴스킨을 전달해 주신 분이 티그린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티그린이라는 제품이 녹차 추출물이어서 항산화가 되게 좋잖아요. 항산화에. 그래서 그거를 먹었는데 코피가 원래는 오후가 되면 이제 종이컵으로 절반을 쏟아야지 되는데 그 코피를 안 쏟게 되고 눈이 너무 아파서 이제 오후에는 서류를 볼 수가 없었는데 그게 다 보이고 이게 뭐지? 내가 모르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엄청 대단하구나 해서 그 오랜 다녔던 보험 회사를 그만두시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요 얼굴에 기미가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여기 기미가 있으셨대요. 근데 그걸 6개월 동안 진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갈바닉을 하셔서 진짜 지금은 완전 꿀피부시거든요. 나중에 오시면 한번 얼굴 봐보세요. 완전 쌩얼인데도 얼굴에 모공 하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러신 피부예요. 그렇게 대단한 뉴스킨의 제품력을 이렇게 이분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크리미 클렌징 로션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얼굴에 클렌징을 하실 거예요. 얼굴 이제 헤어밴드 다 하시고 크리미 클렌징 로션 얼굴에 발라주세요. 로션이 없어. 그럼 어차피 루미스 할 거니까요. 이 과정은 크리미 클렌징 쌩얼이에요 다. 네. 이거 크리미 클렌징 로션을 바르는 이유가 이건 클렌징 로션이에요. 이름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는 감초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콩성분이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얼굴 사진 보여드렸었죠. 여드름이 엄청 심했을 때 이 클렌징 제품을 얼굴에 얼려놓은 팩처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돼 어떻게 클렌징 제품을 팩처럼 해 했는데 정말 쑥 들어가거든요 피부에.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드릴 건데, 그러면서 홍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보습에 좋고 감초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얼굴에 그런 여드름이라든지 그런 트러블 같은데 굉장히 좋은, 수분 충전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클렌징 로션이고요. 오늘 또 하나 혹시 안 찍으셔도 네네. 찍어가지고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배문하시기 전에 얼굴 반쪽 체험을 하니까 처음에 얼굴을 사진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중에서도 내가 많이 쓰는 얼굴이 있어서 비대칭이 심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얼굴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보시고 어느 쪽이 마음에 안 드시냐고 그쪽을 먼저 해드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 사진이 나중에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다들. 네. 이게 지금 나중에 돈을 벌어다 줄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체험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피부 구조를 나타낸 사진이에요. 잘 보이시죠? 네. 우리 피부가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표피에는 구멍이 있죠. 네. 그게 모공이 있고 땀샘이 있는데요. 모공에서는 기름이 나오고 땀샘에서는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름과 물이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이죠. 근데 유일하게 신기하게도 우리 피부에는 요 기름하고 물이 섞인대요. 그래서 섞여서 여기 보이면 약산성 천연 피지 보호막이라고 하는 우리 피부의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세수를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끈질끈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밤사이 자는 동안에 피부가 우리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줘서 반질반질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죠? 세수해서 푸덕푸덕 닦아내잖아요. 요거를 다 파괴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눈에 보이는 표피가 있고 이 안 속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피부의 진짜를 담당하는 진피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물망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물망 구조의 안에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수분이 들어가 있는데 어린 아이의 피부를 보면 막 만지고 싶을 정도로 탱탱하잖아요. 그게 수분이 꽉 차 있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물이 쳐져 있는데 이 안에 수분이 빠지면 얘네가 그물이 어떻게 될까요? 흐물흐물해지겠죠. 그러면서 나이가 들었을 때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수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표피가 약산성 천연 피지 보호막으로 우리 피부를 지켜준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약산성이 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실험할 때는 이 마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건데 산도를 체크해주는 시험 용지예요. 근데 보면 여기 색깔도 나와 있죠? 나와 있죠.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은 산도가 낮아서 산성에 속해요. 그래서 뭐 식초라든지 그런 것들이 산성, 빨간색을 띠고요. 여기 점점 진해지는 파란색일수록 알칼리성, 약산성, 염기성을 띠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빨래비누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 속하거든요. 근데 우리 피부가 뭐라 그랬죠? 맞아요. 약산성이잖아요. 약산성은 pH 4.5에서 6.5 정도에 해당하는데 노란색을 띠거든요, 보면. 근데 얘 종이가 이렇게 노란색을 띠고 있죠? 우리 피부가 어떤지 제가 테스트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여기 앞에 계시니까 진님님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뉴스킨 쓰기 전에 비누는 어떤 거 사용하셨어요? 비누는 사용 안 했고 샘플 뭐손 닦을 때나 그런 비누도 안 쓰셨나요? 이렇게 그래요. 그거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지만 입 안은 약중성에서 약한 알칼리성이어서 색깔로 따지면 조금 초록색 빛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떠왔거든요. 요건 노란색이잖아요. 여기에 담그면 조금 빛이 초록색으로 변했죠. 조금. 이게 우리가 마시는 건강한 물이거든요. 좋은 물. 근데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니까 이렇게 되면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변했죠. 노란색으로 변했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 파란색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죠? 알칼리성인데 여기에는 빨래비누가 여기에 속해요 했잖아요. 이거는 빨래비누거든요. 네. 빨래비누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알칼리성에 속하는 맞죠? 얘는 왜냐면 때를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자주 썼던 비누인데요. 요거는
에그 비누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저 되게 많이 썼거든요. 얘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배신감에 너무 놀랐어요. 제가 쓰던 비누가 파란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건소 다닐 때 선물 받았던 그 비누 만들었다고 이제 수제 비누 만드시는 분이 오셔서 이거 선생님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줬던 비누거든요. 얘는 어떤지? 어때요? 경계가 거의 없죠. 그래서 다 똑같죠. 얘도 똑같이 알칼리성에 속해요. 그리고 요새는 네트워크 제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크릿이라고 네. 거기서 되게 유명한 사해 소금 들어간 비누? 그거라고 해서 저도 비싸게 샀거든요. 어떤가요? 요새 네트워크 제품 좋은 거 다들 아시니까 네.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이 뉴스킨에서 나온 바디바라는 거예요. 근데 바디바는 이렇게 붙이면 어때요? 노란색이죠? 우리 피부 무슨 색이었죠? 노란색이었죠. 그러면 비누 어떤 거 써야 될까요? 노란색 써야겠죠. 그리고 뉴스킨은 전 제품이 약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스트를 여기 파란색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뿌리면 노란색으로 변하죠. 피부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거는 다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뉴스킨의 바디바는 노란색으로 나올까요? 맞아요. 근데 비누를 혹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비누 만들 때 이제 그 비누 물 먼저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비누 고치는데 양잿물 쓰잖아요. 근데 이 비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 비누도 물론 다 좋은 비누예요. 이 비누도 다 좋은 비누인데 왜 파란색이 나왔냐면 물비누를 붙이는 과정에서 양잿물을 쓰는데 그 양잿물이 파란색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뉴스킨 바디바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만져보세요. 되게 단단하죠. 고체 비누죠. 고체 비누인데도 이렇게 약산성으로 나오는 이유는 뉴스킨 과학자만이 아는 그 뉴스킨의 비밀이거든요. 뉴스킨의 과학 기술력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텐데 이런 비누 말고도 다른 많이 보셨을 비누예요. 요거는 특히 유명한 꿀이 들어갔다고 하는 비누고 여기서 보여드린 비누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비누들이 거의 다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그 백화점 1층에 가면 시슬리라고 하는 브랜드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비누가 약산성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누는 여기 써있지만 가격이 이 정도 하고 또 물러서 브러쉬를 또 따로 사용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얘 그러면은 한 비누 하나에 쓰는데 한 20만 원 든다고 해보세요. 20만 원 드는데 우리 아이도 쓰고 남편도 쓰고 나도 쓰고 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막 애기가 쓴다 그러면 쓰지 마 이러면서 나 혼자 쓰겠죠. 근데 뉴스킨 바디바는 어때요? 하나에 만 원이고 이거 우리 가족들이 다 쓸 수 있는 거고 다 합리적인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백화점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유통 과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쓸데없는 그런 광고비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 더 좋게 제품에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좋은 가격에 합리적인 제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오늘 반쪽 체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에는 갈바닉을 할 거고 이 스크럽을 하는 쪽에는 갈바닉을 안 할 거거든요. 얼굴에 스크럽을 하실 거예요. 있으시죠? 네. 얼굴 한쪽에 스크럽 해주세요. 발라주세요. 지금 스크럽 하는 쪽은 갈바닉 하지 않는 쪽이에요. 네네. 이 스크럽을 하는 이유는 각질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혹시 각질 제거 자주 하시나요? 네. 오, 일주일에 한 번?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처음에 쓰시면 스크럽이 조금 따끔거릴 수 있어요. 얼굴 피부가 상처가 나 있으면. 근데 지금 발랐을 때 크림 제형이고 안에 알갱이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 알갱이가 호주 껍질 분말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 호두를 생각하면 되게 단단하고 딱딱하잖아요. 근데 호주산 호두는 손으로 부스러질 만큼 오렌지 껍질처럼 되게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그러한 호두 껍질을 말려서 가루화시켜서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동글동글하게 다 깎아놨어요.
해놨어요. 그래서 나 예민해서 스크럽 못해 하시는 분들도 이 스크럽 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하시면서 얼굴 혹시 따끔거리거나 그러시나요? 네. 괜찮아요. 많이 따끔거리세요? 아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혹시 모를 모낭충이 죽는 과정에서도 따끔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피부가 약산성애인데 그 산도를 맞추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따끔거릴 수 있는데 막 엄청 심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막 놀라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드리면 놀라지 않으세요. 그 반대쪽에는 루미스파를 하실 건데요. 루미스파는 요새는 이제 다 손으로 세안하지 않고 기계 디바이스로 세안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루미스파를 사용을 하실 건데 이 기계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 보면 얘가 실리콘이거든요. 얘를 한번 만져보시면 느낌이 어떤가요? 부드럽죠? 실리콘이라고 해서 우리 얼굴에 닿는 거니까 되게 안전하고 자극이 없는 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리콘이라서 아기 젖병에도 쓰이고 성형 수술에도 쓰이는 그런 실리콘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전용 짝꿍인 이 클렌징 젤 있죠? 클렌징 젤을 여기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짜서 얼굴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얘는 세수를 하는 세안 디바이스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물이 필요하겠죠? 미스트를 얼굴에 한번 뿌려주시고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얼굴에 물 묻혀서 사용하시면 돼요. 얘를 하는 방법은 얘를 누르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먼저 이마부터 사용하시고 이마, 양, 볼, 턱 이렇게 30초씩 얘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클렌징 기계인데도 클렌징도 해주지만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해줘요. 그 이유가 요 돌아가면서 얘가 쥐었다 놨다 안에 이렇게 돌리면 이 안에랑 밖에랑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내 모공 속에 있는 거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 모공 속을 청소를 해줘요. 그리고 그 청소하는 역할을 루미스파 클렌저가 같이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도 빼주고 모공도 쫙 줄여주고 그러면서 세수하는데 젊어지는 에이지락까지 사용하실 때는 그 30초마다 한 번씩 드륵드륵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마 한 번 쓰시고 드륵드륵거리면 볼 쓰시고 왔다 갔다 쓰시면 돼요. 하시면서 어떠세요? 느낌이? 좋아요. 근데 진동이 느껴지세요? 마사지 받는 거 같죠? 네. 왜 우리 헬스장 가면 마지막이나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덜덜이 운동 아시죠? 이렇게 끼고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얼굴은 운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얼굴을 운동하기 어려운 거를 이 루미스파로 얼굴 운동을 해주면서 피부가 젊어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루미스파를 한쪽에 한 번만 썼을 뿐인데도 손에서 엄청난 차이가 보이죠. 이게 막 움직이면서 세포 속에 뭐 탄력이라든지 이런 주름을 관장하는 그런 만드는 세포를 막 깨우면서 이달하고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돈 같죠.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피지가 되게 많잖아요. 모공도 되게 넓고. 그래서 그거를 단 2분 만에 이렇게 쓰시면서 이쪽 모공하고 이쪽 모공하고 완전 다르죠. 늘어진 모공하고 여기랑.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지나 블랙헤드나 뭐 이런 게 고민이잖아요. 화이트헤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단 한 번 썼을 뿐인데도 피부 결, 톤도 많이 바뀌고 블랙헤드라든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다 하셨나요? 네. 다 하셨으면 얼굴 미스트 뿌리시고 한번 닦아내주세요. 아니요, 루미스트 한 정도. 집에서는 이제 세안을 하시면 되는데 이 장소에서 이제 마무리에만 세안을 하시고 오늘은 계속 그 코인 티슈로 얼굴 닦아주시면 됩니다.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히 닦아주세요. 눈에 들어가면 따뜻할까요? 네. 이렇게 세안을 하면 이제 여드름 피부라든지 젊은 친구들은 더 열심히 세안을 하잖아요. 이제 자기 피부에 불만족스러우면.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그 개선되지 않았던 게 손과 이 디바이스의 차이인 거예요. 손으로 세안했을 때는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 구멍 속까지는 하지 못하는데 이 루미스파가 이 모공 속까지 청소를 해주니까 뭐 블랙헤드라든지 이런
이런 고민들이 많이 좋아지는 거죠. 하시면 혹시 원래는 세수하고 나면 좀 땡기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죠. 원래는 네. 다른 제품들은 땡겼잖아요. 근데 루미스파는 특히나 한번 만져보세요. 뭐 바른 것처럼 촉촉하죠. 그럼 이게 세안만 했을 뿐인데도 세안하고 트리트먼트가 같이 되기 때문에 얼굴을 세안했을 때도 땡기지 않고 촉촉하죠. 네. 요거는 아까 제가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클렌징 폼에 대해서 모공 모낭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TV를 먹고 나면 피부에 기능적으로 지금 다리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내 다리가 막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아주 완성하게 TV를 먹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낭충이 이렇게 TV를 먹는 거예요. 모낭충에서 TV를 먹고 이렇게 밤이 되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을 넓히고 그럴 때 이제 배에 쌓이면서 염증이 있기 때문에 모공이 넓어져요. 지금 이렇게 모세혈 같은 파괴고 이런 현상. 그래서 혈관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주독이 오는 것처럼 빨개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가운데 보면은 코에 빨갛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터지는 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딸기코, 그런 주사 딸기코를 유발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그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면서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아까 제가 스크럽 할 때 따끔거리는 이유가 모낭충이 죽는 과정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 모낭충에 대한 설명인데 모낭충이라고 요런 벌레들이 우리 피부에 사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잘 몰랐죠. 저도 뉴스킨을 알기 전까지는 내 피부에 벌레가 사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모낭충들이요 이렇게 발이 달려서 우리 피부를 막 긁고 안까지 들어가서 안에도 상처를 입혀서 딸기코처럼 빨간 코도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가 왜 생기냐면요, 얘의 특징이 밤에 활동을 해요. 그래서 야행성이어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얘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는 알칼리성인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죠. 알칼리성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빨래비누 생각나시죠? 우리가 그동안에 썼던 비누들, 그런 비누들을 얘네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찌꺼기들을 얘네가 먹으면서 이제 먹이로 먹고 또 배설물도 파고 그러면서 우리 얼굴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이유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싫어하는 환경이 약산성인 환경을 싫어해요. 그래서 뉴스킨을 사용하다 보면 이러한 모낭충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낭충이 머리에도 살기 때문에 머리에서 우리가 그냥 흔히 쓰고 있는 샴푸도 약산성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낭충의 먹이가 되면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려고 했던 샴푸를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낭충, 산도가 맞지 않아서 그런 이유거든요. 그리고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집에 치약 쓰시잖아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치약 파동 난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때 치약 파동 났을 때 막 온 치약들이 막 다 리콜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뭘 써야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막 그랬는데 요 AP24라고 하는 뉴스킨에 나오는 치약이에요. 안티플라그 24라는 건데 24시간 동안 내 이빨에 플라그가 생기지 않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요 치약에 이 물에다가 이 치약들을 다 넣고 물고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건져져 있죠. 얘네들은 다 죽은 물고기들이거든요. 요 치약을 풀었을 때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 치약 속에 들어있는 합성 계면활성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합성 계면활성제라든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물고기는 다 온 피부가 점막이에요, 표면이. 근데 우리 입속도 점막이랑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물고기는 요만하니까 바로 증상이 나타난 거고 사람은 이제 몸이 좀 크니까 점점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치약들 실험에서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우리 어른 치약은 좀 맵잖아요. 근데 어린이 치약은 뭐 딸기맛도 나고 초코맛도 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린 치약을 넣었을 때 이 물고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다른 치약에 비해서 막 진액 나오고 막 눈 나오고 이러면서. 근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거기에 뭐 초코맛도 들어가고 딸기맛도 들어가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어린 치약은 애들 먹잖아요. 근데 그런 먹었던 것들이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뉴스킨에서 나오는 AP24라는 치약은 진짜 먹어도 안전할 정도로 아이들이 써도 되는 치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약을 설명을 해도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제 길들여져 있잖아요. 맛있는 맛에. 근데 이 치약을 설명을 해주고 이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이거 치약 싫어하던 친구도 이제 금붕어가 주는 치약을 쓰면 안 되지 하면서 알아듣더라고 애기들도.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안 좋은 것이 합성 계면 활성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합성 계면 활성제와 천연 계면 활성제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물고기 실험을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 소듐 나우리엔 설페이트, 즉 SNS와 천연 계면 활성제 아망레시틴의 합성 비교 시 먼저 소듐 나우리엔 설페이트 0.5g, 아망레시틴도 같은 양인 0.5g을 준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를, 또 한쪽에는 천연 계면 활성제를 넣고 물고기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를 넣지만 물이 바뀌는과 동시에 수조 안의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면 천연 계면 활성제를 넣으면 오히려 더 활발해졌는데요. 천연 계면 활성제를 먹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드는 겁니다.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합성 계면 활성제종 물고기와 여전히 생생한 모습을 보이는 천연 계면 활성제종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에서 나타난 실험이고 이거는 박사님 화장품에서 설명해 사용되는 대부분의 석유와 함께 합성 계면 활성제는 사람에게 장기간 노출될 경우 피부 바짝하는 피부 자극, 면역 개선을 통해서 비염, 편식, 두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샴푸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듐 라우레 솔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솔페이트 같은 합성 계면 활성제는 여기에서 보고되는 독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피부에 쉽게 침투해서 신장, 간, 배, 그리고 뇌에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체내 오일과 농으로 잠재적으로 독성이 큰 것으로 보고됩니다.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하고 사용했던 것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서 오일감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비누, 샴푸, 치약 오일에 한 번씩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쓰고 뭐 하루에 3번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5일 동안에 몸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거의 평생을 머물러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을 안전한 제품들을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합성 계면 활성제인데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게 폼클렌징에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계면 활성제를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물이거든요. 물인데 사람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냥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물에다가 요거는 혹시 아시나요? 빨간 약, 포비돈이라고 해서 상처 났을 때 바르잖아요. 그 상처 났을 때 바르는 이유가 우리 피부를 빨리 피딱지지게 하려고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빨리 피부를 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피부가 아침에 화장하고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는 깨끗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부 세안을 할 건데요. 혹시 그 전에 뭐 폼클렌징 좋아하는 폼클렌징 잘 쓰던 거 뭐 있으세요? 써보셨어요? 다 써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 한때 국내 판매 1위 됐던 제품이고 되게 많이 쓰시고 일본 여행 가면은 요거 막 선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냥 시중에 많이 사용하는 폼클렌징과 이거는 뉴스킨에서 나오는 180도 페이스워시라는 제품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첫 단계에서 쓰는 페이스워시. 여기에는 비타민 C가 10%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 안정화된 비타민 C가 10%나 들어가 있어서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왜 물이 안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는 비타민이 물에도 약하고 열에도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용기 자체도 특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처음 쓸 때부터 마지막 쓸 때까지 비타민 C가 다 꽉 들어가 있어요. 파괴되지 않고. 그래서 이 용기 자체도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세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볼 때마다 놀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흔들면 흔들수록 뭐가 처음에는 달라 보이죠? 거품, 색깔, 맞아요. 두 가지. 처음에 이제 색깔이 확 보이실 거예요. 이게 확 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거품이 많이 생긴 게 보일 텐데 흔들면 흔들수록 거품이 더 잘 날 거예요. 얘는 통이 요만해서 그렇지 더 컸다면 더 큰 만큼 거품이 났을 텐데 이렇게 나오는 건 얘가 늙은 피부였잖아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걸 넣어서 늙은 피부가 이렇게 하얗게 환원이 된 거거든요. 비타민 C로 인해서 우리 피부가 세수만 했는데 반짝반짝거리고 젊어진다면 당연히 같은 가격이라면 어떤 걸 쓰시겠어요? 이걸 써야겠죠, 그쵸? 근데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또 다른 거는 거품을 말씀하셨잖아요. 합성 계면활성제 때문에 거품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합성 계면활성제가 쓰이는 데가 어떤 거냐면 이런 폼 클렌징으로 들어가고 샴푸라든지 우리가 그냥 쉽게 사용하는 세탁세제 그런 퐁퐁 이런 거에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설거지 할 때 설거지 할 때는 이제 퐁퐁 쓸 때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계면활성제가 한 17% 정도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 폼클렌징에는 어느 정도가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얼굴에 쓰는 건데 걔보다 조금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놀랍게도 50% 이상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50%가. 근데 손 설거지 할 때 손 보호하려고 고무장갑 끼는데 세수할 때는 고무장갑 끼고 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라든지 그러한 제품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이런 폼클렌징을 사용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왜 위험하냐? 이런 경피독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 피부에 들어오는 독이라는 뜻인데요. 경피독이 입으로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피부로 흡수되는 독이 있어요. 근데 입으로 들어올 때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배출이 90%가 되죠.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90%가 되는데 우리 피부로 들어온 독은 10%만 배출이 되고 90%가 몸에 다 쌓인대요. 그 이유가 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뭐 간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러한 기관에서 해독 기관을 거쳐서 해독을 하지만 피부는 그런 기관, 해독 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다 몸에 쌓이는 거예요. 90%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뭐 샴푸 잠깐 쓰는 건데 바디워시 잠깐 쓰는 건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서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가 아토피라든지 이러한 게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 경피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아셔도 어차피 내가 쓸 거면 내 몸에 안전하고 좋은 제품으로만 브랜드 체인지만 해도 이렇게 몸이 건강해진다면 선택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어떤 거냐면 화장품 만드는 데는요 어떻게 만드냐면 혹시 커피 잘 드시나요? 네. 아메리카노 만들 때 커피 원액을 넣고 에스프레소를 넣고 물을 넣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화장품 만드는 것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화장품을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이 정도 한 좋은 성분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채우기 위해서 증량제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이 증량제에는 가장 깨끗한 물을 가장 많이 써요. 증류수라고. 그 물을 쓰고 그리고 화장품 바르는 주된 이유가 보습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잖아요. 그 보습을 하기 위해서는 화사에서는 미네랄 오일이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미네랄 오일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원유를 정제하고 이거는 석유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원유를 정제했을 때 제일 처음에 좋은 기름은 항공유, 비행기에 가져가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쓰고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제 자동차에서 쓰이는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자동차에서 기름을 가져가고 그 다음 단계의 오일이 미네랄 오일이에요. 근데 이 미네랄 오일과 맨 마지막에는 콜타르라고 있죠. 이건 어떤 거냐면 길 가다 보면 아스팔트 까는 거 보셨죠? 근데 막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게 콜타르거든요. 근데 그 콜타르가 아스팔트 만드는 데도 쓰이는데 우리 화장품 만드는 데도 쓰이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너무 놀랍죠? 그 뭐 아이라이너라든지 마스카라, 뭐 립스틱 이런 것들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콜타르 얘기는 아니고 미네랄 오일인데 이 미네랄 오일이 어떤 거냐면 요거거든요. 요거는 혹시 쓰셨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썼거든요. 엄마랑 목욕탕 가면 때 위에 바르고 항상 필수 코스로 발랐는데 촉촉하잖아요, 얘는. 근데 그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이거를 바르면 촉촉하고 좋긴 한데 몸에 흡수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닦아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얘가 미네랄 오일이거든요. 뒤에 보면 미네랄 오일, 향료라고만 써있어요. 미네랄 오일만 들어가고 좋은 냄새를
내기 위해 향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미네랄 오일 석유가 맞는지 제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면봉인데 면봉에 불을 붙이면 얘가 타겠죠? 네. 그냥 타는데 뭐 끓음도 없고 그냥 연기도 흰색이고 냄새도 그렇게 나지 않죠. 흰색 연기 나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보습을 할 때 물로도 보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물을 묻혔어요. 물을 묻히고 얘를 하면 어때요? 타지 않죠. 물이 묻어 있으니까. 근데 이 미네랄 오일을 한번 묻혀서 면봉에 펴보겠습니다. 미네랄 오일이 정말 석유인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불을 붙이면 아까보다 되게 더 잘 타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보이시죠? 끓음. 그리고 이거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고소한 냄새 나고 어떤 냄새 나요? 탄 냄새 막 안 좋은 냄새 올라오는. 이게 석유이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닦아서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왔다는 거예요. 그 공장이나 뭐 불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산불 나면 그냥 흰색 불만 나잖아요, 연기가. 근데 뭐 어디 공장이나 이런 데 불이 나면 막 심각한 연기가 나오고 진짜 근방에 있으면 냄새가 나서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심하잖아요. 근데 그게 석유를 태웠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쓰는 화장품도 똑같이 석유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러한 미네랄 오일을 사용을 했냐? 그럼 얘는 색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그 기업들이 쓸 때 가격이 엄청 싸요. 그래서 이 얘를 그냥 쉽게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한 10년 이 정도 쓸 때는 당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10년, 20년 계속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화장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이제 화장 안 하면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얼굴이 노랗게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사용했던 화장품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얼굴이 좋아지게 하려고 사용했는데 결국에는 얼굴이 안 좋아지는. 근데 뉴스킨은 어떠냐면요. 이 미네랄 오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 미네랄 오일이 안 들어가고 어떤 걸로 증량제를 사용을 하냐면 이넨서라고 하는 알로에 베라를 증량제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증량제를 어떻게 키우냐면 알로에라고 하면 되게 키가 크고 막 줄기 크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뉴스킨에서는 그러한 알로에를 쓰지 않고 이 사막에 비행기 헬기로 씨를 뿌려요. 근데 사막은 물을 따로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1년에 한두 번 오는 비로 얘가 살아가는데 4년 동안 키운 그렇게 혼자서 살아난 애들이 얼마나 촉촉하고 수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라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걸 사용을 하는데 알로에도 식물이기 때문에 식물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몸에 상처가 나면. 근데 알로에도 똑같이 그러는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독성이 들어있다면 못 쓰잖아요. 근데 그 독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급속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것만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그러한 알로에 속만 쓰는데 그 알로에 베라가 요 이넨서거든요. 요 이넨서인데 요 이름이 이넨서인 이유도 되게 특별한데 그 알로에 급속 냉각 시켜주는 그 기계 이름이 이넨서예요. 네, 뉴스킨에 2대가 있고 이렇게 화장품 만드는 뉴스킨에 한 대가 있고 파마넥스에 한 대가 이렇게 있고 또 나사에서 쓰는데 우주인 식량 만들 때 쓴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이 그런 기술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화장품 베이스마다 알로에 베라가 증량제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넨서만 사용해도 엄청 좋아지는데 다른 데는 기본으로 되게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면서 요런 기관에서도 알로에를 인정을 받은 그런 알로에고요. 얼굴 보면 지금 스크럽이 다 들어갔어요. 얼굴 보시면 그쪽을 얼굴 혹시 뭐 피부 예민하신 분 계신가요? 뭐 건조하거나 얇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네. 얼굴 그러면 물기 안 묻은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그 알갱이랑 내 묵은 각질이랑 같이 하면서 나오거든요. 때처럼.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2번 이렇게 사용하시면 얼굴이 더 맑아질 거예요.
각질 제거를 하는 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피부 턴오버가 빨라지지 않잖아요. 각질 턴오버 주기가.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건데 우리는 지금 뭐 루미스파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네. 루미스파를 사용하면 이제 굳이 스크럽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네. 정도만 하시면 돼요. 스크럽 하신 날은 루미스파를 피해 주시고요. 네. 얼굴 너무 이제 다 문지르시고 얼굴 한번 닦아내주세요. 처음에 이제 루미스파 나오기 전에 스크럽만 해도 얼굴이 진짜 막 뽀얘지고 투명해지고 그랬거든요. 이게 묵은 각질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특히나 뭐 그렇게 해도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각질이 쌓이는데 그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쪽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체험의 하이라이팅 갈바닉을 할 차례인데요. 어깨 갈바닉이 이렇게 페이스가 있고 바디 갈바닉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바디 갈바닉을 사용을 하실 건데 어깨 지금 루미스파 하신 쪽 있죠? 그쪽 어깨를 딱 5분만 풀 거예요. 이 바디 갈바닉으로. 이 바디 갈바닉과 짝꿍이 있죠? 이 바디 젤, 바디 젤로 얼굴 어깨를 푸시면 됩니다. 갈바닉 하실 때는 내 몸에 있는 뭐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거는 빼고 하시는 게 좋고요. 내 몸에 있는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젤을 짜서 얼굴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왜 우리 셀룰라이트는 안 없어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운동을 해도 안 없어지고 마른 사람도 다 있고 그 셀룰라이트가 지방이랑 염증이 엉겨 붙어가지고 울퉁불퉁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허벅지나 엉덩이 이렇게 비틀면 울퉁불퉁한 거 있잖아요. 그게 셀룰라이트인데 이 바디 갈바닉으로 하면 셀룰라이트까지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뭐 배라든지 엉덩이나 뭐 허벅지 이런 부분들을 왔다 갔다만 해주셔도 얼굴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지금 하면서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가 나는 게 내가 지금 뭐 잘 작동이 되고 있어요 이런 소리인데 하다 보면 이제 처음 사용하실 때는 잘 모르면 이게 되는 건지 이게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보시려면 여기 이 화면이 깜빡깜빡 거리지 않으면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소리가 잘 나고 깜빡깜빡 거리지 않으면 얘가 잘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나를 하니까 괜찮은데 내가 남을 해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쪽에 한쪽에 갈바닉을 갖고 있으면 이쪽 한쪽에는 꼭 그 상대방하고 몸터치가 있어야 전류가 같이 흐르면서 슬슬 그 통해지는 거죠. 왜요? 왜요? 왜 처음에 하실 때 안 그러셨나요? 너무 집처럼 편하게 내가 지금 너무 소심한데 모르겠어. 하실 때 갈바닉 하실 때 여기 뒷부분 있죠 여기 네. 여기 목 뒤에 톡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 얼굴 머리 내로 올라가는 혈관이 다 모여 있거든요. 여기만 갖다 대고 있어서 여기 톡 튀어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100% 보면 살쪄 있고 이제 순환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여기만 진짜 풀어줘도 뭐 뇌 건강이라든지 혈액 건강이라든지 굉장히 좋아지세요.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 때기 싫은데. 저 여기 튀어나와 있죠. 네. 다 튀어나와 있거든요, 네. 대부분. 왜요? 그래서 갈바닉을 하시는 거는 따로 특별한 방법은 없고 왜냐하면 얘는 이제 내 몸에 전류를 잘 통하게 해주는 기계이고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이 젤이에요. 네. 이 젤은 다 짝꿍이 있잖아요. 갈바닉에는 짝꿍이 있어서 이 젤을 얼마만큼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빨리 좋아지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사기랑 주사약 중에 주사약이 중요한 것처럼 이 갈바닉을 할 때도 이 젤이 중요해서 젤을 많이 듬뿍듬뿍 쓰시면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여기가 순환이 되고 좋아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바디 갈바닉은 여기 턱 밑으로만 사용하시고 얼굴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몸에만 사용하시면 돼요. 전류가 페이스 갈바닉보다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얼굴용은 아니고 바디용으로 나온 거라서 네. 하실 때 조금 천천히 하시면 더 좋아요. 천천히. 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셨어요? 혹시 갈바닉 하시다가? 그러니까 저거 풀어줄
때 네. 그 림프 풀어줄 때 어떻게 얼마 정도 있다가 얼마나 하면 좋냐고요? 갈바닉은 이게 막 하루 종일 해도 사실은 되거든요. 근데 림프가 되게 예민한 기관이잖아요. 예민한 곳이라서 20분 이상 풀어주면 조금 더 이런 데는 좀 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그리고 하루에 너무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5분이라도 조금 짧게라도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왜 한번 몽땅 이쪽을 다 날려버리겠다 생각으로 하루 종일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럼 다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쓰실 때 여기 뭐 5분, 10분만 해주셔도 맨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다 닿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요런 거 붙여놓으면 이렇게 손에 힘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밑에 자료실 내려가면 있어요. 괜찮네. 지금 어깨를 풀어주는 이유도 이 부분에 림프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풀어주는 거거든요. 아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를 하시는 게 잘하시는 게 여기 겨드랑이에도 다 림프가 모여있거든요. 애과라고. 여기가 쓰레기통. 쇄골, 여기 귀 뒤쪽. 요 부분이 쓰레기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버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여서. 네. 겨드랑이도 부셨어요? 입이 다 향기로운 냄새가 막 난다. 또 다른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셨어요? 버리는 게 잘 안 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버리라고요? 아 이게 쓰레기통으로 버린다. 쓰레기통으로 버려. 왔다 갔다 이렇게 뭐 쇄골로 내려주신다거나 뭐 여기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 겨드랑이로 이렇게 해주신다거나 요 부분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리고 네. 네, 이걸로 딱 얼굴은 그냥 포인트 주로 할까요? 이거 빨아서 얼굴 닦아주세요. 그래? 여기 닦고 포인트 주로 닦아요. 처음에 5분 다 끝났으면 닦아주세요. 어떻게? 반쪽만 반짝반짝해서. 처음에 진짜 놀랐던 게 어깨 풀고 이쪽 이제 갈바리까지 반쪽을 다 땄잖아요. 완전 짝짝이가 돼 있어가지고 진짜네. 어깨만 풀었는데 좀 다르죠? 네. 얼굴이 다른데? 다 연결돼 있어서 근육들이 이쪽만 풀어줘도 얼굴이 이렇게 착 올라가고 두피만 진짜 제대로 관리해줘도 얼굴 내려가지 않거든요. 집에서 관리하실 때 요 그 스칼프 헤드로 우리 지금 쓰는 세럼 있잖아요. 에이지랑 뉴트리올 말고 그걸로 하면 이제 머리 나고 요걸로 풀어주시면 이제 두피 케어에도 좋고. 이렇게 다 하셨으면 얼굴 할 건데 얼굴은 이거 하실 때는 코인 티슈로 하셔도 되고 그 뉴스킨몰에 가면 행연 갈바닉 스펀지 있거든요. 그걸로 물에 적셔서 하셔도 한 번 닦고 이제 마무리할 때만 코인 티슈로 하고 해도 좋거든요. 닦아내시고 이렇게 보시면 어깨 이렇게 내려서 이쪽 양쪽 한번 봐보세요. 거울로. 여기도 다르고 얼굴 느낌도 다르고 입꼬리나 눈 올라가 이렇게 올라갔어. 여기가 없어져서 다르다. 잘하셨네요 여기를. 이거 보자. 와, 한쪽이 팔자도 없어졌어. 그렇죠. 이렇게 한번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도 그래요? 티 나요 이게?
여기 어깨도 내려가고. 좁아졌어. 여기 한번 보자. 여기 봐봐. 나 봐봐. 봐봐 빨리 봐봐. 아, 오른쪽이 완전 날라갔어. 턱이 없어 턱이. 어깨만 하셔도 이렇게 다른데 얼굴을 하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지. 얼굴은 이제 요거 흰색 젤을 먼저 1번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1번으로 먼저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서 그 갈바닉 얘기를 잠깐 해드릴 건데 하시면 되지. 반쪽. 갈바닉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사람 몸에 전류가 흐른다고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거를 몰랐거든요. 그 과학자가 실험을 하다가 죽은 개구리가 전기가 통했을 때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전류가 흐르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사람 몸에도 전류가 흐르겠구나 해서 알아낸 거거든요. 사람 몸에 전류가 흐르는 걸. 근데 그걸 알아낸 분이 이분인데 이분 이름이 갈반이에요. 루지 갈반인데 그 갈반이라는 사람이 만든 기계가 갈바닉이라는 기계거든요. 이렇게 컸던 기계였는데 지금은 되게 작가하잖아요. 손바닥만 하잖아요. 손바닥만 하게 만든 게 뉴스킨만의 기술력으로 만든 거예요. 과학기술로.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는 지금 1번 하얀 색깔 젤로 1번을 먼저 얼굴에 발라주세요. 얼굴에 다 바른 다음에 기계를 키면 딱 처음에 삐 소리가 나죠. 그게 나에 맞는 전류를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소리가 나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항상 서 있고 뭐 계속 있을 때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팩을 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갈바닉은 천천히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아니요? 누가 쫓아야 천천히 해주시고 이게 1번 젤은 2분이잖아요. 그래서 2분을 하면 얼굴이 하면 이제 다 딱 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남는다 하면 내가 그동안에 고민됐던 부분 있잖아요. 뭐 팔자주름이면 팔자주름 아니면 여기 밑에 기미라면 기미 그 부분만 조금 더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막 소리가 막 이거 하실 때 요렇게 나온 모양이 이유가 있잖아요. 요 홈에는 요 젤이 다 껴가지고 요 얼굴은 요걸로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젤이 여기 껴있어서 얼굴에 잘 되게끔 되어 있고 하실 때 요 턱 부분도 이렇게 여기 뒷부분이랑 요 부분도 해주시면 더 빨리 좋아지거든요. 여기 귀 앞에 그리고 이렇게 관자놀이까지. 대부분 다 오른쪽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네? 원래 이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원래 다 오른손잡이셔서. 아 그래? 이렇게? 오른손잡이면 오른쪽 해야지 이렇게. 아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얼굴 둘 중에 고르시라 그랬거든요. 아 이쪽으로 했어야 했는데 잘못했어. 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곳을 고르시라고 했는데 잘못 발랐어요. 처음에. 예쁜 곳을 골랐네. 예쁜 곳 더 예뻐지겠는데. 짝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점점 빨라지고 있어. 이제 천천히 되는 거죠. 네, 천천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천천히 하게 천천히. 갈바닉은 천천히 할 때 효과가 있어요 하면 그때 천천히 하고 이제 다시 빨라져. 그 소리가 나면 다 끝난 거라서 얼굴을 한번 가볍게 닦아내 주시고 미스트 한번 뿌리시고 그 파란 색깔 젤 쓰시면 돼요. 물이 없다. 나다 썼는데 반쪽에? 딱 썼어. 아낌없이 반쪽에 다 써주세요. 남길 거. 그쵸? 그냥 이대로 해도 되죠? 네. 그럼 지금 했던 1번 젤은 하얀 색깔 1번으로 하시면 되고 파란 색깔은 2번으로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방향처럼 아래에서 위로 풀어주시고 아까 림프는 풀었으니까 여기 귀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더 집중해서 뿌려주세요. 처음에 하얀 색깔 젤이 하는 역할은 얼굴에 노폐물이 쌓여 있잖아요. 그 노폐물들을 1번을 통해서 피부 속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파란 색깔 젤이 진짜 에이즈라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있는 젤이 2번이거든요. 2번은 영양도 넣어주고 수분도 넣어주고 피부가 점점 더 젊어지게 해주는 파란 색깔 젤.
얘는 2번 누르면 3분 세팅돼 있어서 얼굴 3분 동안 해주면 되고, 얘는 플러스 극이어서 얼굴 아까 마이너스 노폐물이었잖아요. 그거 다 이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갈바닉을 하나 1번만 하고 2번은 나중에 할 거야 하는 분이 간혹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천천히 하시면 돼요. 갈바닉 하고 나면 이게 젤이 남잖아요. 네. 얼굴에. 그러면 이거 안 들어간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내 속에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이제 너무 뻑뻑하면 얘가 피부가 자극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윤활유처럼 남아있는 거거든요. 걔는 이제 아깝다 생각 마시고 닦아내주시면 돼요. 너무 왜 눈을 보고 있어? 눈썹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하셔야죠. 눈썹도 이제 원래 눈썹 뼈가 튀어나오신 분 말고 그런 분들 말고 톡 튀어나와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 다 노폐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도 이렇게 끝부분으로 이렇게 하셔서 눈썹 독소도 빼시고 눈도 키우시고. 갈바닉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되게 많잖아요, 요새는. 네. 근데 뉴스킨은 갈바닉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이유가 에이즈락이잖아요. 우리는 딱 짝꿍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데는 뭐 그냥 마스크팩 위에다가 해도 돼요. 그냥 아무런 기술력 없이. 근데 뉴스킨은 딱 맞는 그게 있다는 거는 전류도 딱 맞춰져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극도 맞춰져 있고 그 전용 젤 그 역할이 가장 하는 역할이 크거든요. 갈바닉 그 기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얼굴에 젤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깜빡깜빡거리면 건조해서 잘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되게 불안정해 지금. 누가 옆에서 보고 있어서. 아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네. 이 젤이 투명했다가 하얗게 변하잖아요. 네.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내 피부에 있던 노폐물이 다 나와서. 네, 바디 젤도 처음에는 투명했고 끈적거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몸에 하고 나면 막 콧물처럼 나올 때 있잖아요. 네. 같이 노폐물이 이렇게 해서. 그게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 점점 하면 할수록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변하는 것도. 안 나왔다가 또 한 번 나오고 또 안 나왔다 나오고. 피부 상태가 계속 이제 바뀌는 중이니까. 닦으면 되네요. 네, 얼굴 닦아주세요. 반짝반짝하네요. 오늘 밤. 집에 가서 이제 나머지 오른쪽을 오늘 하셔야 돼. 그럴까요? 동클에 사진 올려 사진 찍어. 지금 이거요? 이것도 미션인가? 반쪽 미션. 반쪽 미션 지금 하고 집에 가서 반쪽하고. 뭐를 하지? 중간에 약간 깜빡거려서. 그럴 때는 뭐 물 마셔도 되고 얼굴이나 요 손 되는 부분에 미스트 뿌리셔도 되고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서 다 하셨으면 얼굴 닦아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리프트팩 할 거거든요. 그래서 리프트팩 만들어주세요. 혹시 뭐 뉴스킨 만나기 전에는 혹시 피부 관리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저는 뭐 피부과라든지 아니면 그냥 화장품? 이분들은 다 안 가셨어요. 대박. 가야지 하고 잡아놨다가 잘하셨어요.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이 훨씬 빨리 좋아져요. 하면 이제 피부를 그만큼 건드려 놨기 때문에 좋아지는데도 속도가 조금 걸리거든요. 안 가고 뉴스킨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죠. 리프트팩 하실 때도 이제 조금 사용하신 지 조금 되셨잖아요. 그래서 가루를 조금 더 많이 해서 되직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촥 빨리 당겨지고 좋으니까. 우리 지금 처음에 루미스파 쓴 것도 그러고 지금 바디 갈바닉, 얼굴 갈바닉 다 한 게 에이지락이 써 있잖아요. 에이지락이 뭐냐면 우리 몸에 사람이 똑같은 나이여도 어떤 사람은 되게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되게 늙어 보이잖아요. 그 생물학적인 나이에 우리 몸에 있는 게 노화 단백질이 있거든요. 노화 단백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게 많이 활발한 사람은 똑같은 나이여도 늙어 보이는 거고 그게 조금 활발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이유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막 요동치던 이 노화 효소를 에이지락이 딱 투여되고 났을 때 12시간 동안에 완벽히 노화가 차단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매일 아침 저녁으로 루미스파하고 갈바닉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피부가 좀 늙지 않고 젊어지는 거고 뉴스스펜 드시는 것도 그렇고 티알라인티도 그렇고 알스케어도 그렇고 다 몸하고 몸속하고 피부까지 같이 젊어지는 늙지 않는 거죠. 리프트팩은 다들 잘 만드셔서 요거 파우더랑 요 액티베이터랑 같이 세트이잖아요.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1:1 정도로 사용을 하시다가 가루를 점점 양을 늘려주시면 좋아요. 가루 양 늘려서 조금 더 굵직하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떴을 때 좀 끈적끈적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정도로 여기는 다 석고팩 수준으로. 너무 된가요? 아니요,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얼굴에 양쪽에 다 발라주세요. 얘는 계란 흰자 알부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얼굴에 이거 네, 양쪽에 다 해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 아니 어떻게 너무 달라. 한쪽만 반짝반짝. 심각하다. 너무 달라. 갈바닉 못해가지고 제가 역시 갈바닉 대박이다. 얼굴에 발라주시고 얘는 계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계란 알러지 있는 분들은 조금 피해주시고 웬만하면 발라주세요. 너무 돼. 너무 되직하면 조금 한 방울 더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마르면 내 피부 진피속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데는 탄력이 떨어지는 부분인 거고 갈라진 데는 수분 부족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더 보시면서 나중에 갈바닉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죠? 여기는 안 발라도 되나요? 인중? 아니요, 발라주세요. 세상? 네? 안 바르셨어요? 아니 지금 발라야 돼. 근데 양쪽 다 바르시면 돼요. 집에서는 하는데 여기서 지금 너무 된가? 양쪽 다. 오늘 양쪽 다. 아니요. 양쪽 다예요? 네. 리프트팩은 양쪽 다. 그래서 더 탔어. 더 달라졌어. 더 만들어야 돼. 양쪽 다. 무슨? 얘를 양쪽 하시면 지금 갈바닉 한쪽만 하셨잖아요. 그 한 번만으로도 차이가 나요. 콧물 같지 않아요? 몰랐어요. 양쪽 다 해주세요. 뭐죠? 누구 만나러 가야 되겠네. 약속 잡고 누구 만나야 돼. 양쪽 다 하시고 코는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이마도 눈썹부터 해서 헤어라인까지 쭉 올려주세요. 얘가 조금 비리거나 역하거나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위장 기능이 좀 떨어진 상태여서 건강 QBS 체크해 보시고 위장 기능 떨어져 있으면 또 그에 맞는 솔루션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막 고소하면 괜찮은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계란이니까. 올려서 옆으로. 네, 위로. 그리고 이렇게 턱까지 이렇게 해서 바르시면 좋은데 여기는 좀 씻기가 힘드니까 네, 집에서는 이렇게 턱 부분 올리시고 귀까지. 잘 바르시네요.
스승이 누구야? 누군데요? 그러게. 잘 말해주세요. 이마 바르고 코 발라도 되죠? 이마 바르고 코 발라도 되죠? 아, 네. 이게 잘하는데 떨리나 봐요. 아니 머리카락이 이게 진짜 지워지기 힘들었어요. 아직 머리를 좀 만져야지. 나 없죠? 머리 다 했는데? 여기 샤워기도 있어요. 모르겠다. 가끔 이렇게 팩하는 거 보면 눈썹 빼놓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눈썹도 피부니까 눈썹도 꼭 하시면 돼요. 그 눈썹 부분부터 여기 착 올려주시고. 한번 설명을 해드려도 다시 가서 보면 루미슈퍼 막 돌려서 하고 있고 달관이 막 이렇게 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서 할 때까지, 잘할 때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나처럼 알아서 쓰겠지 하는데 안 그러잖아요. 잘 모르니까. 가서 수시로 보고 어떻게 쓰는지도 보고 화장품 얼마나 달아있는지도 보고. 왜 낫크림은 낮에 나갈 때는 다 바르고 나가는데 나이트 잘 안 바르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꼭 더디 좋아지세요. 좋아지는 속도가 좀 느리다 이러면 나이트를 안 바르는지 확인해 보시고. 라이트요? 밤에 바르는 거. 왜 안 바르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낮에는 나가야 되니까 바르는데 밤에는 또 이제 귀찮아서 뭐 하다 보면 안 바르는 분들도 계시고. 다 하셨죠? 다 바르셨나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수분이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갈라진다든지 탄력이 떨어진 부분은 이렇게 울퉁불퉁해진다든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시슬리 얘기하면서 시슬리 비누가 20만원 정도 하는데 뉴스킨 바디바는 만원대잖아요. 그 이유가 뉴스킨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거냐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존에 제가 읽어볼게요. 기존에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해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이런 관리비나 광고비 같은 재비용을 없애서 회사는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인데, 그리고 여기서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딱 봤을 때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어때요? 뭐 이상한가요? 나쁜가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광고 필요 없는 비용을 쓰지 않고 그 비용을 제품에 투자를 하고 소비자에게 다시 환원한다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딱 뉴스킨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교과서에 나온다면 국가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장려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려하는 거죠. 나라에서도 이미 점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지금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이고 나라에서 권장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한 부분으로 실릴 정도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대놓고 말하지 못해도 점점 준비하세요라고 말하는 거고, 얼마 전에도 중국의 대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그런 대학 전공 서적에도 실리고 우리나라의 몇몇 대학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과가 신설될 정도로 지금 이제 다 점점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어떠한 이제 사회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냐, 신용 등급이 어떠냐면 요 신용 등급이라는 건 우리는 지금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왜 저도 몰랐거든요.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알았는데 뭐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놀랄 일이고 이런 것들은 그런 전문가한테 말하면 에이 설마 말도 안 돼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용 등급이 5A1을 받고 있거든요, 뉴스킨이.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뉴스킨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회사라고 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가장 유명하고 크고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 삼성에 다니던 분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삼성은 망해도 뉴스킨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게 5A1이 가진 등급이에요. 그러면 뉴스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세 분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이라고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회사를 창립하신 분인데 처음에 이제 사촌 누나가 모델이었는데 피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고민을 하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화학을 공부를 하셨거든요.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이. 그래서 그러한 성분을 보다가 아 이거 진짜 안 좋은 거다.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 거다라고 했고 그러면 내가 누나 쓸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 해서 이제 막 성분을 적었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공장에 돌아다니면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데도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렇게 좋은 것 만들면 너무 비싸져서 아무도 못 쓴다고. 근데 이거 왜 만드냐고. 그렇게 해서 안 만들어줬는데 유일하게 한 군데만 받아줬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들어주는 데는 조건이 그럼 케이스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만들어줄게 였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는 이제 드럼통에 처음에 받아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촌 누나가 쓰고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싶어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크림이 있으니 용기만 가져와서 이거 가져가세요 해서 은스푼으로 떠서 줬거든요. 근데 은숟가락이 옛날에 사극 보면 이제 독검 사고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거 해서 검은 걸로 변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하고 그 제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떠줄 정도로. 그래서 가족이 먼저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좋은 거를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그 스토리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슬로건이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는 없다라는 슬로건이 여기까지 지켜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린 돈 벌 거야 라고 시작된 회사가 아니라 좋은 걸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설립 이념부터 다르잖아요. 다른 회사들이랑.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 걸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동종업계 사람이라면 건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여태까지 미국에서도 이렇게 걸려있고 우리나라까지 지금 전 세계 55개국에 나가 있는데 이게 다 걸려있으면 지키고 있는 거 맞죠? 30년이 넘도록. 뉴스킨은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건 없다라는 이런 제품을 오늘 이렇게 써보시니까 느끼시겠죠? 막 얼굴이 광나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한 제품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똑똑한 소비자가 되려면 나 쓰는 거는 물론이고 나 써서 예뻐지는 거 물론이고 돈을 쓰는 게 좋으세요? 돈을 벌면서 쓰고 싶으세요? 돈을 벌면서 쓰고 싶으시죠?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는 POT 동안클럽이 유명하잖아요. 지금 POT 동안클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미션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POT 동안클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데 이 내용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플랫폼이 어떤 거냐면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물건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을 해주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여기 뭐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매일매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이 우버라는 택시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운송업이지만 택시를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에어비앤비도 호텔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데서 치킨 튀겨주지 않고 짜장면 볶아주지 않잖아요. 그런 걸 연결을 시켜주는 회사인데 이렇게 가치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크잖아요. 근데 그러면 플랫폼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인 거 맞나요? 네. 그럼 뉴스킨이 왜 어떻게 플랫폼이냐면 느낌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이거든요.
내가 지금 느꼈던 느낌을 공유하는 거. 근데 내가 혼자서 하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아클럽에서 같이 함께 공유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워렌 버핏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무섭지 않나요? 이 말이? 내가 진짜 요새는 보면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고 그렇게 나이 연세가 드셨음에도 일을 하셔야 일을 해야 내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늙어서도 이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으려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플랫폼, POT 동아클럽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거는 나이표거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현재 나이가 어디쯤 오는지 한번 생각하고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둘째 줄 계시죠? 둘째 줄과 셋째 줄. 셋째 줄도 있으세요 여기? 오 대박. 저는 지금 28살인데 와. 저는 진짜 딱 그 45살까지만 일하고 이렇게 많은 생을 일하지 않고 놀면서 지내고 싶거든요. 근데 요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세는 살고 100세는 기본이고 120세까지 살잖아요 요새는. 근데 지금 태어난 애들은 막 142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120살까지는 웬만큼 살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골골대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 나이 들어서도 일하지 않고 잠자는 동안에 돈을 벌려면 이때 동안 준비를 할 건데 이게 내가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뭐 건물이 하나 있다거나 그러면 늙을 때까지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을 권리 수입이라고 하거든요. 그 권리 수입으로 1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3가지 방법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요새 은행 이자 20억 넣어서 20억 넣어서 뭐 몇천 원, 몇만 원 나온다고 하잖아요. 진짜 거의 20억 2억에 10만 원. 2억이 10만 원. 2억이 얼마 전에 최영렬 총장님 은행 가셨는데 2억 넣는데 10만 원 한 달에 이자 나온다고. 그만큼 진짜 이율이 없고 진짜 요새는 은행에 돈 맡기면 이제 마이너스면 내가 돈 내야 될 정도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현금을 6억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100만 원을 벌을 수 있는데 그 돈을 100만 원씩 50년을 모아야 된대요. 지금 저 28살이라 그랬잖아요. 50년 후면 78이거든요. 78에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받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요. 이렇게 추천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두 번째 안. 제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건물을 얻으려면 오피스텔 3억짜리 쓰면 되는데 3억 모으려면 100만 원씩 한 달에 모아서 24년이면 걸린대요. 그럼 한 50 조금 넘겠네요. 그러면 좋은가요? 100만 원? 50대에 100만 원? 100만 원으로 할 게 없어요. 그쵸? 지금. 그리고 이거 두 번째 방법이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세 번째 방법이에요. 뉴스킨으로서 권리소득 100만 원 받는 방법은 나처럼 이렇게 제품을 사용할 사람들을 15명에서 20명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100만 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플러스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만 하나요? 계속 더 일어나죠. 확장은 일어나죠. 그러면 제가 3가지 방법을 드렸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를 것 같으세요? 세 번째요. 그렇죠. 3번째 방법이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고 지금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으신 내용들을 같이 스폰서님과 같이 더 상담하시고 더 보충하셔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렇게 시작하시고 하신지. 그래서 조금은 하다 보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드실 때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내가 아까 말하셨잖아요. 내가 내 애기한테 상속하는 일이고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일 안 할 일인데 쉬우면 되겠어요? 다 하겠죠, 쉬우면. 그러니까 네. 조금 어렵더라도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라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가치를 아시는 만큼 얼마나 POT 없어서 안 되고 스폰서시잖아요. 함께 같이 또 자주 뵀으면 더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 동안 클리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